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와 콩팥내과 전문의로서 보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65세가 넘는 분들이 대다수고, 당뇨병의 합병증은 전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당뇨병의 합병증은 없지만 당뇨가 있어서 미래의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려고 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 방문하신 환자분 중에 10년 전쯤에 임신성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의사를 보지 못하고 진료를 받지 않아서 합병증이 생긴 다음에 저희 병원을 찾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의사학회지인 자마에서도 임신성 당뇨병의 예후에 대해서 실려서 이번 영상은 임신성 당뇨의 예후와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좀 토론해 보려 합니다. 당뇨병의 전반적인 치료나 팁은 벌써 제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참고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해서 꾸준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이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많은 의학에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후와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임신성 당뇨병이 무엇인지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발생하며 대개 출산 후에 사라지는 당뇨병 유형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신체가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생됩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산모 8명 중에 1명이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미국에서 아시아계의 여성은 더 높은 확률로 임신성 당뇨병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가 비만하거나 출산 시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임신성 당뇨병이 더 많이 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임신성 당뇨병도 더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에서는 초반부터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검사는 간단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글루코스 챌린지 테스트와 혈당 부하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는 50g의 포도당 섭취를 한 후에 1시간 후에 혈당이 140mg/dL 이상이 되면 다시 100g의 포도당 섭취를 하고 당 부하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스텝을 밟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단기적인 예후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주로 식단 변경, 정기적인 운동, 때로는 약물 복용 등의 적절한 관리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혈당 수준을 조절하고 건강한 임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 모니터링, 정기적인 분만 진료, 그리고 임신 중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긍정적인 단기적 예후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산부인과에서 내과로 전환되며 임신성 당뇨병이 없어졌고 재발을 하지 않는지 추적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임신 중에 당뇨병의 단기적인 예후는 좋지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임신성 당뇨병을 가진 엄마들의 아기들은 평균보다 크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분만이 어려워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출생 직후 저혈당 및 기타 합병증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신성 당뇨병을 가진 엄마들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 후 혈당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성 당뇨병의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2형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나온 통계로는 출산 후 절반의 산모가 추후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 임신성 당뇨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미래에 당뇨병이 오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임신성 당뇨병 경험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도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비만 및 2형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2019년 보고된 한 연구에서는 그 위험도가 당뇨병이 없는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1.8배 증가됐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 생활과 신체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강한 양육은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장기적인 전망을 개선하려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 즉 건강한 식사와 주기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습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성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단기적 예후를 가진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임신 중에 적절한 관리가 건강한 분만을 보장하고 엄마와 아이들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임신 중에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와 치료로 당을 관리하고 출산한 후에는 내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서 당뇨가 재발했을 시 조기 치료를 해서 합병증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종종 제가 하는 운동을 실어드리고 있었던 거고, 제가 하는 운동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와 콩팥내과 전문의로서 고혈압, 콩팥병을 전문적으로 보고 당뇨의 합병증 전문가로 환자들을 보기도 하지만 주치의로서 더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병 외에도 많은 병들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너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요. 예전 영상들도 바뀌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예전 영상을 보시면 많은 질병의 관리 또는 이해에 대해서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